조국과 검찰개혁입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참여연대가 어제 발표했던 것 중에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검찰 의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그 운영 기준도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게 10번이랍니다. 그중에 7번이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셨을까요? 오늘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10번 중에서 검찰총장이 신청한 게 7번. 7번. 그중에 이제 이쪽에 피의자인가요? 뭐 이쪽에서 신청한 게 3번인데 그게 한 분은 이재용 또 한 분은 한동훈. 한동훈 이동재 아니야? 이동재. 한동훈. 자,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누가 심의위원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텐데 일체 안 밝혀진다면서요. 검찰총장이 위촉하고 그 안에서 결정 과정은 비공개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소위 사람의 인권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운영될 수 있어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규정을 정하거나 혹은 공개를 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법무부나 혹은 국민의 감독하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고 검찰이 임의적으로 만든 애기로 만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편의적으로 검찰이 잘못 쓰면 검찰 권력이 악용할 수가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맞는 거잖아요. 검찰이 만든 지침이니까 검찰이 자기네들 편하게 쓰려고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기원을 찾아가면 영미권 국가라든지 대륙권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 기소배심제라는 게 있어요. 대배심제. 그러니까 기소조차도 검찰이 함부로 못 해요. 말 그대로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하면 피의자를 데리고 와서 국민들 앞에 일반 국민들로 선정된 대배심들 앞에서 이 사람을 기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고 기소 배심원단들이 그 사람 기소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기소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마치 국민참여재판 꾸미듯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꾸며가지고 이 기소가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를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법적 정당성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네들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 기준 공개하는 거지, 선정을 하는 거지. 잘 운영되고 있는 건 나라들처럼 정말 무작위로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심의위원들 자체도 신뢰성이 없고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도 신뢰성이 없는데 또 거기에다가 법적 제약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희한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기소하지 말라고 했던 순간부터 이상하는 느낌 들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삼바의 그 돈이 얼마인데 그 비용의 천문학적인 숫자와 밑에다가 까가지고 컴퓨터 숨겨놓은 거 재면은 일반인 같으면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용 소지가 있는 게 딱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명단 한번 보자. 어떤 사람들인지 못 밝혀. 그러니까 이게 악용을 하려고 하면은 검찰이 임의적으로 성향이 친검찰이거나 친재벌이거나 한 사람들 성향으로 꾸려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 위원장이 누구였죠? 있어요. 있다고 쳐 넘어가. 알고 그 싶지도 않아. 사람이 왜 이러고 사진 찍은 2번. 이러고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조금 읽혔냐면 너네들이 신경을 쓰건 말건 우리는 참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선글라스 끼고 조롱하고 너네들 국민들이 뭐라고 해봐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 전혀 진지하지 않은 자세로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대신해주고 있다는 이런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예, 아리스는 이미 처음으로 양창수라고 알려주셨어요. 맞아. 집단 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형태의 기관인지 온 국민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주용이 그런 신빙만 안 해도 조금씩 한동훈이나 나올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이주용 그 수사에 딱 나와버리니까 확 깨더라고 저는요. 신뢰가 하나도 안 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국민들은 안 믿어요.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냥 윤석열 총장의 자기네들 이익 위에 있는 검찰들의 면죄부 애매한 사건들 있잖아요. 법원으로 재판 갖기 이제 아예 초동적으로 막는 위원회가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내가 아, 거기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네. 행자부 장관 하실 때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조국 장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같이 협약하고 그러셨던 분이셨죠. 예, 그랬죠. 예, 예, 예. 그때 느끼신 검찰 개혁이랄까 그 필요성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도대체 검찰권은 뭔가요? 그건 저 하늘에서 떨어진 권한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대통령을 뽑아서 그분에게 위임을 하죠.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 선출된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일부분을 기소에 관한 형사에 관한 일부 업무를 검찰에다가 위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가 보장을 해주지만 검찰이 독립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부의 하나의 권한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누리던 그 특권적인 권한을 무슨 관리란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같이 뜨거 내놓아라. 그래서 상당 부분 했는데 아유 이번에 그래도 그 추미애 장관이 해서 그렇게 상당한 정도 말하자면 그거를 고치고 있는데도 이번에 결국 그 법의 하위 대통령령을 만드는데 또 검찰이 또 거기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건드릴 수 있는 여지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궁금한 게요. 네. 추미애 장관이나 김부겸 전 장관은 캐릭터가 비슷해 보이는 게 있어요. 추진력 같은 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 가셨다면 추미애 장관처럼 하실 수 있었겠어요?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통제 기능만 작동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우선 굳이 맡겼다면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추 장관처럼 저렇게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그 막강한 검찰이 추 장관이 하는 법적인 권한에 따라 또박또박 행사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 탄핵이 국민청원을 20만 넘었다고 지금. 아니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장관은 맞아요. 이렇게 속 시원한 장관 보신 적 있어요? 아, 듣도 보도 못한 속 시원함. 안 있어요. 예전 행정부 장관. 아 맞다. 맞아. 잘 몰랐까. 부겸이 진짜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여기 팩이. 아 이거 오늘 너무 띄운다 이거. 띄우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못하지만 검찰 개혁에 나름대로 한 축을 담당하셨던 그 부분 그때도 아마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중재하고 그 뭐 검찰하고 뭐 법무부하고 네. 행자부하고 같이 그때 협약을 했었던 거죠. 그럼요. 그걸 하는데 한 15, 16회 정도 만나고 토론하고 또 조정하고 했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사실 법무부 장관께서 마침 이분이 검찰 출신이 아니셨기 때문에 좀 객관적 입장을 띌 수 있었고요. 저도 또 경찰이라는 권한이 무조건 무슨 뭐 경찰이 강화되면 인권이 보호된다 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저도 젊을 때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국 수석이 또 법학자시니까 그래서 세 사람 간에는 참 자주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완벽한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1차 이 정도로 해서 권력기관 간에 인권 보호가 1차 목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도록 해놓았는데 예. 심지어 그게 국회 가서도 일정 부분 또 20대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할 때 또 일부 또 손을 보아놨지만 그걸 시행령을 하면서 또 옛날 관행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지금 보여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그렇게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옛날보다는 당신들이 제한된 권력을 그리고 법에 맞게 함으로써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라. 예.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를 높게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슈라는 것이 사실은 언론이 생산해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인데 문제를 안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마치 막 친정권을 위한 또 뭐 뭔가 인사 하나만 나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당이 이것도 여당이 180석 여당이 흔들려 버려서 여기에 부하 내동하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엔 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김부겸
우리 전 장관님께서 법무부 장관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혁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알틀을 깨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면요. 전문가라는 건 사실 기존에 있는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선하게 개혁을 하려면 저는 그치. 오히려 이렇게 비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일반인의 눈에서 봤을 때 문제점들 더 잘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개혁하려다 보면 조국 장관처럼 털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긴 한데 그거는 반값해 보시겠어. 그렇게까지 이미 다 털리스트로 다 털리시지 않나요 지금요? 다 이제 뭐. 아니 뭐 제가 추 장관 자리를 노린다고 이래 소문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작년 하반기 때 있었던 조국 장관 이슈, 이제 우리가 부르는 용어로는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 언론의 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총선과 맞물리는 과정에서 사실 이쪽 지지하시는 분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도 일부 내신 걸로 저는 아는데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러셨을까?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조국 수석의 국회 기자회견 그걸 의총장을 빌려서 그 이제 기자회견을 줬어요. 그래 그거는 경우에 맞지 않다. 오히려 국회 정론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게 맞지. 의총장으로 빌려서 그거를 아직까지 지명자인 국민 후보 지명자가 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뉴스가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대구서 혼이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럴 때 왜 조국 편을 어설프게 드냐? 우리 편을 들어야지. 대구 시민 편을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혼이 많이 났죠. 왜? 그 조국 장관이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 최종적인 이 고통의 이 끝은 어딘가?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 아닌가라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을 냈더니 그걸 가지고 조 장관 편을 든다라고 해가지고 대구에서는 아주 혼이 났죠. 이 시간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디테일인데 최근에 지금 어제는 정경심 교수 재판, 오늘은 조국 장관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조국식으로 털면 뭐가 안 나오겠냐라고 생각하는. 근데 실제로 재판을 가보면 공범이었던 언론들은 검찰이 증인신문 할 때만 보도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고요. 전체를 다 재판을 이렇게 스크립해 보면 상당 부분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다는 게 그냥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가끔씩 궁금한데 법사위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측면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국민적 정서는 한쪽에서는 조국은 완벽한 범죄자처럼 만들어 놔버렸고 또 한쪽에서는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부겸 패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증인신문이나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을 작사를 내겠다고 덤빈 거구나. 심지어 무슨 그 조국의 딸이나 아들이 조국 장관의 딸이나 아들이 어디에 무슨 그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왔냐 안 왔냐. 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돼 가지고 하느냐. 말하자면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목표를 정하고 그냥 말하자면 검찰권을 마구 행사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재판 중이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뭐 재판 중이니까 지금 말을 아끼는 것이지 여러 가지를 지금 좀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통에 이쯤 되면은 대개 검찰총장들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수족이 잘리는 상황인데 윤석열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수사 잘못했다라고 책임을 묻는 데다가 형사부나 공판부 같은 진짜 고생한 검사들에 대한 우대를 하겠다는 그 분명히 컨셉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일단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우선 한 가지만 좀 급하게 끼어들고 그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된다라는 말 저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아니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다. 그게 왜 저는 그 부분 정치인이건 누군건 간에 이게 뭐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생기면 항상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되잖아요. 근데 수사 중이면 수사 중이니까 말을 아껴라. 재판 중이면 재판 중이니까 말을 아껴라. 재판 끝나면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러고 나서 재판 끝나서 확정이 되면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한 거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치권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게 돼요. 일리 있는 말일세. 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손혜원 의원님 사건 가지고 언론들이 뭐라고 떠들어요. 판결 났는데 뭐 며칠 만에 자기 입장을 냈다. 뭐 이동영 뭐 YTN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 못해요. 아니 재판 나왔으면 억울하단 말도 못해. 그리고 수사 중이라 할지라도 국민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사라는 거는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물론 재판정에서 나온 증거로 현출된 것들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중립적인 판단을 갖는 것도 판사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공감? 네, 그거는 이야기 항상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우리 그분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짜장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퇴임하기 어렵다. 그분이 퇴임하기 어렵다. 왜? 그분은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임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버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오늘 또 꾸짖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 내 분위기를 이렇게 아니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본인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간다. 절대 안 나가고 나가라고 맨날 서초동 가서 한나면 나가라고 나 피켓 들고 있어. 저 꽃빵이도 안 껴요. 그냥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그 김부겸 패널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 상황에서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 김부겸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나가는 게 정상적 상황 아니냐 이런 거죠. 상식적 상황. 아니 지금 현재 우선 윤 총장한테 좀 충고하고 싶은 것은 당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근데 지금 윤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 1위?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앞으로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늘 말하자면 고위공직자에 걸맞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다시 요청드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막강하게 보였던 검찰총장의 권한을 우리의 추미애 장관께서 딱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지금 또박또박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뺏는다? 뭘 뺏어? 뭐 추 장관이 그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뺏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또박 현실화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너무 무슨 윤 총장이 한마디 하면 뭔가 대응을 하고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무슨 시대의 무슨 선각자인 것처럼 이거는 나는 오바라고 봐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또박 지금 그동안 소위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이 붙었던 것 중에서 사실상 지금 추 장관이 지금 어긋나거나 추 장관이 양보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 검찰이 그동안 어깨 힘들어 갔던 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요 문제에 대해서 윤 총장은 스스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더 행동거지나 말아야 조심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추 장관이 이게 지금 정상화시키는 과정 우리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쓸데없이 너무 키우지 맙시다. 너무 왜 일일이 반응해서 마치 무슨 대단한 무슨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네. 정치권 또는 여당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 법무부 외청장이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임명권자를 등에 칼을 꽂아버린 행위는 정말 굉장히 배은망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해야 될 일이 저는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정당한 검사권을 행사해가지고 과거에 적폐가 있었던 부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무슨 기업비리를 잡았다든가 머릿속에 조국 장관 수사를 지휘하고 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국 수사를 한 거 외에 진짜로 촛불 시민들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뭐 하다못해 막 노동권을 엄청나게 유린했다는 지금 이재용 하나도 구속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도 못하고 이렇게 보면은 임명권자의 뜻은 거기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측근들 보호하라고 자리를 앉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도 좀 하고 법무부랑 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봤을 때 저쪽에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검찰청 홍보팀이 되게 바쁘대요 요즘에요. 되게 바쁘고요. 만약에 본인이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은 절대 자기를 언론 여론조사 대꾸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윤 차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내심 기쁜 거야. 13% 올라가 기쁜 거고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그런 의지가 없다면 본인이 보도자료 내서 검찰청 보도자료 내서 절대 하지 마라. 오케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총장하고 짜장 중에 누가 더 높은 건가요? 짜장 높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나온 개그예요, 여러분. 박수. 박수. 아직 아닙니다.